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해당 경로, 우리 예제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가 이렇게 쭉쭉 들어 있습니다. 해서 이 해당 경로에 찾아가서 우리 02회 문제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암호를 물어볼 텐데, 그때 이제 암호는 지금처럼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도 암호 입력하라고 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외부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 해당 경로에서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작업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1번이 이제 기본 작업이죠. 기본 작업이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는데 1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복귀, 그거 이제 설정하는 문제가 3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클릭하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표 1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C3에서 G11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C의 3번이다. 그러면 C의 3번이 지금 성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11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이 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열 번호가 짝수인 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라. 그거죠. 지금 여기서는 서식을 적용시킬 때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열 번호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열 번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이 열 머리글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열 번호가 짝수인 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이제 변경시키게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하고 이런 이제 열 머리글이 있을 때 얘네들의 열 번호를 이제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컬럼이라는 요 함수가 있죠.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열 머리글에 대해서 열 번호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A열은 이제 열 번호가 이제 1이다. 그렇게 나올 거고요. B열이 이제 2열이다. C열이 이제 3열이다. D열이 이제 4열이다. E열이 이제 5열이다. 그리고 F열이 이제 6열이다. G열이 이제 7열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1, 2, 3, 4, 5, 6, 7 그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이분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물어봐 주면 되겠죠. 이 is이분이라는 요 함수가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해당 값이 짝수라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이제 false하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열 번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열 번호 구한 그 컬럼이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is2분으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 문제에서 이제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이제 변경시키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 우리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라. 문제가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때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셀 주소를 우리가 찍는다면 그때는 우리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 그때 뭐 특정 셀을 찍든 특정 셀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이제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래,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래,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참조 형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찾아갈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 스타일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새 규칙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규칙 유형에 대해서 나왔죠. 규칙 유형은 보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이곳에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수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열 번호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컬럼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컬럼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되죠. 우리가 특정 셀의 열 번호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컬럼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범위에 대해서 그 열 번호를 싹 다 이제 구해주는데 그때 그 열 번호가 짝수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이 컬럼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is even이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is even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 컬럼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is even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식을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서식이라는 요 단추를 누르고 우리가 지정할 그 서식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메뉴를 짠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우리는 그때 이제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서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표준색 노란색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주면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색깔 위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색깔 이름이 여기서는 안 뜨거든요. 여기서 안 뜨는데 내가 어떤 색깔이 문제상에서 제시된 그 색깔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무늬색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색상표랑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색상표가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색깔 이름이 이렇게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래서 얘는 노랑이다. 그 옆에 거는 이제 연한 녹색이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그냥 녹색이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연한 파랑이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파랑이다. 그렇게 이제 색깔 이름이 뜬다고요. 뜨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당 색깔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깔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색, 표준색, 노란색 요거 이제 찍었으면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을 이렇게 적용시키겠다. 그렇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미리 보여주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B열이 2열, 그 다음에 D열이 이제 4열, 그리고 우리 F열이 이제 6열이죠. 그렇게 이제 짝수열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이렇게 채우기 색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 다 푼 거죠. 제가 아까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설정할 때 그때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열 번호를 먼저 구해요. 그 구한 게 is even으로 묶어서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표 2에 대해서, 표 2번에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7번부터 시작해서 I의 26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의 17번이다. 그러면 지금 월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I의 26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매출 수량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이 매출 수량이 매출 수량 평균 이하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수량이 매출 수량 평균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매출 수량만 있지 매출 수량의 평균 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값도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하야? 그렇게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월 2월이라고 했어요. 자, 전월 2월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전월 2월이 100 이상 150 이하인 그 데이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150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우리 매출 수량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전월 2월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 수량과 전월 2월 그 사이에 보게 되면 평균 이하 이거나라는 말로 이 두 개의 조건이 묶인 거죠. 그러면 매출 수량 조건을 만족하거나 전월 2월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묶을 때는 오아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월 2월에 대해서는 100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150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100 이상인지 그리고 150 이하인지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물어볼 때 얘네들은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그런 조건은 이제 A의 29번부터 시작해서 A의 30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A의 29번 30번이다. 그럼 지금 이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입력하고 결과값은 이제 A의 33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A의 33번 그럼 지금 요 셀이죠. 이 셀부터 시작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찾아서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A의 29번 셀, 요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제목 먼저 써줘야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함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매출 수량에 대한 그 조건과 전월 2월에 대한 이 조건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해 주면 돼요. 그래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오아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서 앞에다가는 이제 매출 수량에 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쓸 거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는 전월 2월에 대한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매출 수량 먼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매출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F의 18번 셀에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평균 이하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평균값이 없어요. 일단은 작거나 같다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 이한지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균값이 따로 구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버리지란 요 함수 가지고 매출 수량 이 전체 매출 수량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출 수량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가 이만큼에서 무조건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 데이터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 수량이 평균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 이제 조건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전월 2월에 대한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조건을 쓸 때는 100 이상인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150 이하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월 2월이라는 이 조건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월 2월 이 값이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일단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월 2월이 150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15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월 2월이 100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 물어본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월 2월이 15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and라는 함수를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쓴 이 조건이 이제 매출 수량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a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이 조건이 우리 전월 2월에 대한 그 조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아라는 함수를 묶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false 하고 그렇게 떴네요. 지금 이곳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식을 똑바로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식도 다 썼으니까 이제 바로 고급 필터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17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26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찾아갈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고 정렬별 필터라는 그 그룹에서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을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결과 셀을 A의 33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값을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는 우리가 처음에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작성한 곳 이곳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A의 33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보게 되면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짜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문제 다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F1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매출 수량인데 그 매출 수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 수량이 평균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작성해 준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전월 2월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월 2월이 100 이상인지 하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월 2월이 150 이하냐? 그렇게 해서 하나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리고 매출 수량에 대한 이 조건과 그리고 전월 2월에 대한 이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라는 것도 하고요. 통합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F5번부터 G12번 그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F5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부터죠. 순위 6등하고 들어있는 이 셀부터 시작해서 G12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요. 이만큼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래요. 적용을 한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를 쭉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 잠금하고 수식 숨기기 요걸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맨 마지막 탭을 보게 되면 우리 보호라는 탭이 있죠. 이 보호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잠금하고 숨김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셀 잠금이라는 게 우리 잠금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수식 숨기기 얘가 이제 우리 숨김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체크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할 때는 검토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검토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변경 내용이라고 이곳에 들어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시트 보호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잠김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는 뭘 해라? 허용해라. 지금 이곳에 보면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아래쪽에 쭉 나타나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값으로 잠김 셀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이 두 가지가 체크 표시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트 보호 해제 암호하고 암호를 쓸 수 있게 이곳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래요. 그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기라는 이 메뉴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보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통합 문서 보기하고 우리가 보기 형식을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가 축소가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기 형식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고 B3번부터 시작해서 G12번 그 영역만 그랬어요. B의 3번이다 그러면 B의 3번이 표 1 여행상품하고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만 이제 1페이지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이곳도 이 위쪽도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요 A, B, C, D 하고 열머리끌 바로 아래쪽 이곳에 이제 파란색 선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가 위아래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3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행 번호가 써져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렇게 이제 살짝 보여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파란색 선을 이동시켜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1페이지에 딱 요 내용들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세 번째 지상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의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얘네들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게끔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게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세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